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 오후서부터 지금 이제 최강욱 사건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폭풍성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최강욱 이번 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상징계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지방선거 6월 1일 끝나고 오늘이 21일이니까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 20여일 만에 이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중징계 6개월짜리 당원권 정지 조치가 내렸는데 이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생각보다도 더 센 조치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박지원은 다행이긴 다행이지만은 이거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2차 가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최강욱을 편들고 있는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얘기한 대로 이건 성희롱이 아니고 그냥 짤짤이었다. 짤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손에다가 이제 동전 넣어놓고 이거 이 게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데 이걸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갖고 이거를 성희롱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박지원 말은 틀리고 최강욱의 말이 맞다. 이렇게 편드는 사람. 그래서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 이거는 유감스럽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586들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86 떠나는 건 뭐 한 번 했으니까 다 되는 거겠지만은 지금 뭐냐. 결국은 586들이 팬덤에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 팬덤 정치 빨리 청산하고 국민 곁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내후년 총선도 이제 없다. 이러한 강한 또 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생에서는요. 결국은 이제 또 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래서 그야말로 이제 배가 결국은 산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형국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권에서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는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정보 공개 조치에 관해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공개를 안 하려고 항소까지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보 공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보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을 겨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도 다 알고 너도 다 알고 나도 다 아는 이런 상황인데 박지원 이 원장이 이거 아무리 봐도 사정당국이 문재인을 겨누는 것 같아 라고까지 지금 발언을 하고 나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이 원내 대표가요, 지금 우리 여권이 지금 내부 내용을 심각하게 걸려 있어요,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국민들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 일종의 경고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전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행이다. 그러나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를 빨리 그만둬라. 그리고 2차 가해하는 사람들 이거 또 손을 봐야 된다. 책임을 이거 징계 위에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강욱이가 빨리 사과하라. 저도 그랬잖아요. 최강욱이도 사과해야 되지만은요. 우상호가 비대위원장이 사과해야 돼. 지금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을 내는 걸 보면 우상호 사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상호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은 정신은 차렸네. 그나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 정도 지적한 거는 정말 다행이네.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나홀로 지금 게임을 나홀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장이. 자, 그럼 대북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징계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하지만 아쉽다. 그러면서요.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그리고 2차 가해 행위를 종합으로 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요. 우상호는 굉장히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지금 개딸들이 지금 민주당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박지원이 이거 축출해야 된다. 예. 그리고 최강욱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인식이요. 하늘과 땅 사이 차이로 굉장히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처벌 대 아예 처벌 안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요. 최강욱 의원 역시 그동안 그동안 주장한 거짓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윤리심판은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다.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라.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사건은 최광욱 의원 개인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집단적 잘못이다. 이 대목이 앞으로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을 말이죠. 단순히 윤리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한 이러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위력을 이용해서 사건 자체를 침묵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멈출 수 없고 혁신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더 내들여야 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선거 패배 근본 원인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철저한 진실규명. 그래서 제가 우리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법조인들, 한변 이런 데서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최광욱을 비롯한 플러스 알파, 김남국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광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고 폭력적 팬덤의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는데 청문회를 한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앉혀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영배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 그 다음에 민영배의 꼼수 탈당 이런 것들 전부 다 패인이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솔직하고 제대로 된 지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권력형 성범죄 전력으로 2번이나 선거에서 져놓고 그리고서도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는데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철험의 의원들이 있는데 철험에는 팬덤에 취해서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방선거를 참패로 이끌었는데 철험에는 해체되어야 한다.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당도 최의원 처분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는 586이여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586 떠나거라 이건 이제 586은 기득권 세력. 철험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름이 얘기한 대로 처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초선 의원들이거든요. 이 초선 강성들 김남국, 최광욱, 김용민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떠내버려라. 이것이 결국은 인적 숙청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 아주 정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강경파 초선 의원들인데 20여 명으로 돼 있어요. 최광욱, 김남국, 황운하, 김승원, 김용민, 그 다음에 민영배, 이수진 이런 이 처럼에 빨리 해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심을 민심의 바다에 받추지 못하면 민주당이 항의할 희망복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폭력적 팬덤이 흔들어대는 당으로는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이길 길이 없다. 민주당은 혁신의 길에 이제 겨우 반걸음을 내딛는데 이제 우리는 팬덤 정치와 이별하고 대중 정치의 길로 거침없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대부분을 여러분께 인용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보는 민주당의 패인들 그리고 민주당의 청산에 대한 대상들 그리고 나가야 할 길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제대로 될까요? 노,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될 리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한마디 해야죠. 야, 내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 거, 모셔온 거 얼마나 잘했느냐? 나를 비판하지 말고 나를 칭찬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고 친명계도 지금 이제 친명계도 전부 다 이 박지원 노선으로 돌아섰잖아요. 친명계도 입장을 내놔라.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태어났는데 기여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이 활기 있게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정상적인 판단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 공감 대 속으로 민주당이 들어가야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박지원의 주장 이건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우상호,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당원권 정지 6개월짜리 낸 거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윤리심판원과 관련해 당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시스템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윤리심판은 구성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야, 생각보다 세다. 아직도 우상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한 걸 보면 이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불과 한두 살 사이에, 그리고 현 비대위원장 우상호, 이렇게 인식의 간극이 큰데 이 배가, 이 민주당 이 호가 제대로 항행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일주일 내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재심을 청구하면 이제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즉 비대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비대위에서 이거 뒤집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일단 언론에 대고 한 얘기로는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를 할 텐데, 징계 처분 수위가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요, 마음속으로는 이거 다 뒤집고 싶은데 비대위가 이거 뒤집었다가는 정말 배가 깨지죠. 배가 가라앉죠. 바로 아예 산으로 가기 전에 배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그 고민에 일단 말하자면 마음으로는 지금 이 최강욱 쪽으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원회가 강성이니까 우상호도 이 철원의 이 강성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비대위 체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우상호도 지금 잠재적인 대권 주자 중에 하나이고 잠재적인 당권 주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최강욱 의원 편을 확실하게 들고 싶은데 어정쩡하게 세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그걸 고칠 재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어준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이 여전히 최강욱을 끼고 돌고 있어요. 예. 김어준이가 처음에 이거 짤짤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쌍디귿의 성희롱 발언이냐? 아니다. 여성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해서 최강욱 의원의 입장을 두둔해 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그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저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이 없더라 그러면서요,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데 6개월 중징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100%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연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모르겠다. 굉장한 중징계인데 이건 따로 다뤄봐야겠다. 저는 영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없다. 그러면서 큰 숨을 내쉬었는데, 김어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강욱 편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별도로 다루겠다. 그리고 굉장한 중징계라고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센 제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생각인데, 예. 그래서 최근에도요, 이 김어준이는 지난 3일날도 최강욱을 두둔했어요.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여성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단박에 알아듣는데 별거 아닌 농담인데 이 단어는 아예 모르거나 잘못 들었던 것 같다.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이렇게까지 커질 기사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두둔하니까 김어준은 빨리 떠나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교익 씨도 마찬가지요. 이 최강욱을 두둔하고 있는 비판으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게시판에 지금 머리에 음란 마귀가 들었냐, 이거 증거 없이 최강욱을 징계하다니 박지원이 떠나라, 그리고 최강욱을 돌려달라, 처리하라, 이러한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 글들이 도배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때 권리당원 게시판에는요, 이 중징계를 항의하는 당원들이 몰려들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말씀을 드리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라, 명백한 징계가 없다면서 한쪽의 말만 듣고 내린 치우친 결론 아니냐, 박지원을 징계 처분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예. 그리고 직접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요, 또 최강욱을 돌려놔라 라고 수백 개의 글을 올리면서 최 의원의 징계에 항의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망해야 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윤리위 당장 해체하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징계를 하다니 징그러운 민주당 수박들아, 국짐당으로 꺼져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재심 과정이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머리에 다들 음란방이 들었나,
짤짤이라는 단어를 듣고 성희롱 받았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그걸 징계하는 사람이나 다 민주당 정말 노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생에서는요, 이 성희롱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내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서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뭐라고 이제 고발했냐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짤짤하는 것 아냐 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 발언 쌍디그로 시작되는 이 잘못 알아들은 단순한 해프닝인데 이걸 가지고 성희롱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온 나라에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공당인 민주당의 윤리심판으로 하여금 최 의원한테 6개월짜리 당원권 정지하는 중징계를 만든 박지원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 그래서 이 최강욱 중징계와 관련된 민주당 내부 동향, 중요한 흐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이거 아무래도 지금 여권의 사정 당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노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정당국에서 모두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 고발 여부에 대해 그러한 보도도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고발하느냐.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타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변하라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삼남한상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해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자 이런 민주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인이나 유족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밝혀져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의 군사동맹의 틀 안에서 특수첩보나 공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 정찰 자산을 공개했을 때 북한의 우리 정찰 자산 첩보 능력을 판가름할 것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의 내용을 싹 다 바꿔버린다. 그랬을 때 상당한 정보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안보가 말로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똑같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와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해경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 아니냐. 제발 이런 문제를 정치적 개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하기 위해서는 경제 물가 문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만약 사정으로 빠지고 국민 지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오직 경제다, 물가다. 이걸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말도 안 되고 이승만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자유당 경찰국 국가로 퇴보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라고 꼬집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요? 이 80년대하고 지금 상황하고 같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이 한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배신을 당한 것에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순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3등하고 있잖아요.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한 장관을 위해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도 자기를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우스갯소리 뭐냐, 김어준 씨가 방송 초반에 박지원 원장을 워낙 많은 걸 하셔가지고 전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하신 게 없다. 예전에는 정치 구단으로 불리셨는데 지난주부터는 지원 법사로 들린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이 박지원 원장이 요즘은 법사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것도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속 논란, 법사 논란, 이거를 차용해서 결국 공격하는데요. 이러한 아주 좀스러운 꼼수는 박지원 전 원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